중앙선거대책본부 부대변인 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제1차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대선까지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내일이 투표라는 절박한 각오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선거대책본부로 개편된 첫 회의인 만큼 저는 오늘 선대본부의 운영을 위한 당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받았던 기존의 선대위가 해체되고 실무 중심의 슬림형 선거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성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대선의 주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선대본부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확실히 변화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국민의힘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원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원팀이 된 만큼 당 내부에서 누구든 서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일은 더 이상 절대로 없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지 못한 채 이런 폄훼 비난 행위들이 계속된다면 국민 다수가 열망하는 정권 교체는 불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작은 실수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제가 본부장으로서 혹은 사무총장으로서 제 수족을 쳐내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3월 9일 대선은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러한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모든 역량과 힘을 쏟아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3월 9일을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윤재욱 선거대책 부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대책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 윤재욱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슬림형 선거대책본부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비록 규모는 작아졌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는 더욱 커졌습니다. 상황실은 선거 관련 전반적인 사무를 통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후보실에 속해 있던 일정과 메시지 기능을 상황실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58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필성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주로 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선거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과의 공감 능력을 강화하여 정권 교체 민심이 윤석열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견인하겠습니다. 일정 메시지 정책을 연계하여 원팀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전적인 선거운동 방법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의 피로감을 줄이고 특히 청년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참신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선거대책본부로의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중 하나로 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세 분의 청년들을 모셨습니다. 현역 프로복서이신 김성헌 청년 보좌역, 박물관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신 박수현 청년 보좌역, 그리고 97년생 26살로 청년본부 막내 실무진이신 허지훈 청년본부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선거대책본부의 새로운 시작을 국민께 알리는 의미로 박수현 청년보좌역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의 한 일원이자 학예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님의 문화예술계를 향한 행보들이 저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분들께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대학로에서 청년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을 비롯해서 2022년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을 통한 작가님들과의 소통은 윤 후보님께서 지향하고 계신 문화복지 국가에 대한 뜻을 비추기에 좋은 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연한 계기로 윤 후보님께서는 다운 증후군 장애가 있는 김 작가님의 작품을 작가님에 대한 애정을 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김 작가님의 작품 세계라고 한다면 작가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작품 세계가 그 순수함을 바탕으로 해서 감각적이고도 강렬한, 그렇지만 친근한 매력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존중하고 또 아끼고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단편적으로나마 윤 후보님께서 문화와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존 정치권에서 문화와 예술이라 함은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등장한 대상 혹은 분야에서 늘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차용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라야 하고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 후보님께서는 어떤 정권에서보다 진전성 있는 자세로 한국의 문화예술계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다가갈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화 권력이 곧 국가 권력이 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발전의 주된 원동력이 지역사회에 있는 만큼 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적인 자산을 비롯해서 물질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계승 및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후보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요성과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문화예술계의 행보를 이어가셨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을 하지 않으신 본부장 분들 중 다음으로 조경태 직능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선대위가 상당히 슬림화되고 또 많이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권정세 본부장님을 모시고 반드시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언을 하지 않으신 본부장 분들 중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찬 청년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선대본 회의에서 청년 보좌역이 발언하는 것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쇄신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나아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문장으로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결코 군인만을 위한, 이대남만을 위한 공약이 아닙니다. 군 장병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손자이며
누군가의 오빠이고 남동생입니다.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하고 공정한 예우는 세대와 성별을 넘어 국민 모두와 가족을 위한 공약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로 연 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에게 한 달에 8만 원 주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위해서는 연 50조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만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멀쩡한 산을 깎아 중국산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에 수십조가 투자된다고 합니다. 영화 보고 탈원전만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를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처럼 여가부에서 매년 수억씩 사업을 따내는 시민단체들, 그러고도 모자라 기부금까지 사적으로 유용하는 파렴치한 시민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로 온 가족을 위한 병사 월급 인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현안 논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